그 사람과의 결혼을 결정했을 때 제 나이 50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의 실패로 마음에 깊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이 사람이라면 제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는 늘 저에게 다정하고 자상했죠. 늦은 밤까지 저의 일이 끝나길 기다려 제 손을 잡고 걸어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말없이 건네주던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와 함께라면 나에게 남은 생을 평온하고 안정감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와의 결혼 후 1년 동안 우리는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여행을 다니고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늘 따스함이 가득했어요.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늦게 찾아온 인연이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아주 짧게 끝났어요. 결혼 1주년이 지나고부터 남편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잦은 야근과 회식 탓이겠거니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휴일에도 급한 일이 있다며 집을 나서는 일이 잦아졌죠.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닐까 걱정되어 물어보면 그는 괜찮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하고 있었지만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휴대전화에 문자가 한 통 도착했어요. 늦은 시간이라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조심스럽게 화면을 들여다보았죠. 발신인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문자 내용은 이랬어요. 자기야, 나 오늘 너무 외로워. 보고 싶어. 지금 와주면 안 될까?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어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죠. 그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앉아 그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만 바라보았죠. 그날 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메시지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저를 끌어안고 다독였어요. 별것 아니야. 그냥 회사 후배가 보낸 장난 문자야. 오해야, 여보.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고 그가 깊이 잠들었을 무렵 결국 저는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죠. 저장되어 있지 않은 특정 번호와 사랑하는 여보, 자기야로 시작하는 수도 없이 많은 문자와 통화 내역을 확인하였고 사진첩에는 남편과 어떤 젊은 여자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그 사진 속에는 갓 돌이 지난 것 같은 아기가 안겨 있었죠. 혼란스러움과 배신감에 저는 온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제야 남편의 이상했던 행동들이 모두 설명되었어요.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 시도 때도 없이 울리던 진동 모드의 전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느껴지던 왠지 모를 공허함까지. 그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아니 어쩌면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그 여자와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속에서 저는 그들의 아이가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어요. 그는 2개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첫 번째 결혼 실패의 아픔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니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래도 아이도 없이 서로의 감정이 식어버렸다는 이유라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철저하게 속고 있었고 제 믿음은 산산조각 났죠. 자상하고 따뜻하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은 가면이었고 그 가면 아래에는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낯선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와의 대화는 의미가 없었죠. 그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았고, 저는 그 모든 변명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별을 고했어요.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후련함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그 모습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저 그의 이중 생활을 감춰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재혼에 실패했다는 사실도 아프지만 무엇보다 저의 순수한 마음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늦은 밤 창밖을 바라보며 쏟아지는 눈물은 제가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저는 다시 홀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이 길을 말이죠. 그래도 이렇게나마 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조금은 후련한 마음입니다.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